자, 어디 보면 152쪽 중공검사라는 표현을 한번 봐요. 다른 거 놓아두고 2순환, 3순환으로 돌릴 거예요. 해놨어요? 자, 152쪽 중공검사 등 이렇게 나와요. 중공검사 대상 이렇게 나오죠. 다음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쭉 밑줄 그어놓고 이게 허가권자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한테 중공검사 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자, 다만 이 내용은 다음에 갑니다. 놓아두고 지금 이해 못하니까 밑에 1, 2, 3 묶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중공검사 대상이라고 쓰고.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인데 여기 물건 쌓아놓는 거 하고 토지 분할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 세 가지만 중공검사 대상. 이게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요 정도만 정리하고 자, 나머지 놓아둡니다. 자, 쭉 넘겨요. 넘겨서 156쪽. 자, 156페이지 봤어요? 선생님들?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보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니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하면 아시겠죠? 이렇게 단순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거고 이건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거고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 법 조문을 제가 별표를 치도록 할 겁니다. 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네모 딱 엮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설치 못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밑줄 긋고 별표. 강화의 동그라미 강화여 완화여. 강화. 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은 뭐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순환에서 이제 차이점 잡을 거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이다 하면은 혹시 또 옳지 어디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거기 또 제가 인문서 과정에서 했는가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이순환에서 얘기할 거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거 이제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은 공부를 해야 돼. 이순환에서. 그 내용을 지금 안 했다고 아직.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하거든요. 2배까지.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가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은 꼭 이렇게 말한다고. 이 말은 그러면 또 뭔 말인지 모르지 아무것도. 봐봐.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구역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이지 뭐를 완화하는 구역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여기까지 완화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 내용은 이순환에서 할 거야. 자, 인문서 하루 완성을 들어보신 분은 지금 알고 있네요. 그 내용을. 자, 좋습니다. 자, 일단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이 무슨 구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자, 밑에 지정권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지정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밑줄 그어요. 목탁 갖다 놓고 해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나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뭐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똑똑똑똑똑똑똑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똑똑똑똑. 특별자치시장, 똑똑똑똑. 특별자치도지사, 똑똑똑똑. 시장군수.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종교를 갖다가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그니까 뭐 인상 붉힐 일은 없어요. 혈계시랑 광역시랑 말씀하십니다. 특별하시네. 어디까지나 개그입니다.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으로 개발행위 허가권자예요. 요자가 지정권자가 된다.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 쳐요. 녹지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여기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도시공개시설 포함합니다.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자, 2번 밑줄,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밑줄. 아무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반 설치할 수 없다, 곤란하다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누가 지정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가 지정한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지정 절차 가겠습니다. 자,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자, 심의 동그라미. 선생님들 요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렇게 심의 거쳐 지정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네모 별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네모 별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시군수가 지정하니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가 지정하니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내용 됐어요? 자, 1, 2, 3 묶어놓고 별표 쳐요. 아,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상으로 치거든요. 왜? 지나쳐버리거든, 이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서 심의 거치는 거야.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명칭을 변경할 때 또는 명칭을 정할 때 심의 거쳐요? 거친다고 해야지. 이걸 내용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이나 명칭을 지정할 때 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때나 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리는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이걸 포함해서 심의 거쳐야 되니까.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난이도 상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순환에서.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밑줄.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입니다. 영역 범위 밑줄.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 범위죠. 얼마까지 강화하겠다는 거 밑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심의 거친다, 심의 안 거친다. 이거 심의 거쳐야 돼요. 이 심의. 구역 지정과 함께 이런 것들 다 심의 거쳐야 됩니다. 구역 지정은 심의를 거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심의를 거치지만 이런 것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틀리죠. 됐어요? 중요하다. 자, 동글배기 2번 고시에 동그라미 딱 치고 고시에 동그라미 치고 지정했으면 고시해야 돼. 고시하지 말아야 돼. 고시해야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게재하여 고시하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됐으면 전부 다 지정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정효과 가겠습니다. 지정효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네모 딱 엮고 강화하죠. 자, 그런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가로 열고 당의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만 50%까지 강화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건폐율 50%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건폐율은 강화한다는 말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만 50%입니다. 자,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강화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자, 지정기준 및 관리 방법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은 제가 이 순환에서 들어갈 겁니다. 놓아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네모 딱 엮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네모 엮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밑줄 두 줄 긋고 별표. 중요하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은 무조건 뭘로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립니다. 그 지문 한번 써놓을까요? 거기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요. 그 지문이 계속 뜨고 있어요. 현재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또는 중복을 중첩으로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중첩 지정할 수 없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지문이 계속 뜨고 있어요. 자,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반시설입니다. 다음의 기반시설 지금 암이 처리된 부분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밑줄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입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뭐라 그런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 보겠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막 이렇게 나오죠. 한번 봐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막 이런 말 나와요. 자, 잠깐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 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야.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이걸 다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OX O 봐봐. 그러면 그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인 거야. 이게 시험 출제 영역이야.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X 어디에 나와요? 대학교 설치할 수 없어? 대학교 어디에 나와? 그렇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나왔어요. 대학교 제외한다는 말이야. 나 이거 참, 이거 여기까지 뜨면 누가 보냐고. 거기까지 학교만 보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걸 고등교육법 쳐가지고 대학교인 줄 알아야 되거든. 고등교육법 밑줄 그어놓고 대학교라고 써요. 대학교.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이 별표입니다.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잡아야 되냐면, 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래 눈치껏 맞춰야 되는데,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는 대학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뭐 요 정도만 잡고. 자, 그 다음에 도로 봐요. 도로에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자, 이게 남아있어.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올해 이게 나와. 가로 열고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진입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죠. 진입도를 포함한다 밑줄 그어. 시험 문제는 제외한다 이렇게 뜰 거야. 그러면 틀리지?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봐. 넘어가서 보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수도 설치할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이거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연결하는 수도 포함한다 밑줄. 그러면 뭐 그냥 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네.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정리 못하니까 한 개면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막 2개 이상 나오면 정리 못하잖아요. 우리는. 동그라미 6번. 하수도를 보니까 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그 연결하는 하수도. 자,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밑줄 그어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뭘 포함한다, 뭐 진입도로 포함하고 연결하는 수도나 하수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제외한다 하면 틀리네. 이게 지금 남아있다고. 그런 건 제외한다 이렇게 뜰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로 많이 나온 게 대학교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자, 대학교는 안 된다. 뭐 요 정도만 찾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8쪽. 158쪽. 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부분만 쭉 대충 보더라도 60점 이상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 갖지 말고 해야 돼.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오늘 안에 우리 선생님들 다 합격시킬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고 결석은 다른 시간에 해라. 자, 158쪽 갑니다. 다른 시간에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또 잃어버리더라고. 자, 그 농담이지. 자, 158쪽을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등에서 지정권자 나오죠. 자,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밑줄 그어놓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내용 됐어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꼭 지정해야 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암이 처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시험 문제 출제 영역이야. 이게 또. 이 내용이 나온다고. 이걸 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 영역 아닌 것만 하는 게 낫겠다. 어때 분위기가 또 그래? 참말로. 돌아버려? 머릿속에 정이 든 거 있어요? 아이고, 머리 터져버리겠다 이런다고. 머리 터질 정도로 들어갔어? 그런 얘기 하려면 한 5월, 6월 가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처음 기본서 시작하면서 아이고, 머리 터져버리겠다. 뭐가 들어간 게 있냐고. 자, 봐요. 자, 이 내용은 잠깐 한번 읽어볼 거니까 이해만 하자고. 예, 이해만 해? 1호를 보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제정되고 또 개정돼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 밑줄 해제 밑줄. 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밑줄 그어놓고 완화의 동그라미 해제의 동그라미. 그러면 다음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갖다가 지정할 수 없는 곳은 뭐냐 하면은 완화를 뭘로 고쳐서 시험 문제 내겠어요? 강화로 고쳤다고. 강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정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완화돼야 돼. 뭐가 행위제한이 완화돼야. 뭐가 좀 풀려야 행위제한이 풀려버려야 막 난개발이 되니까 기반시설을 먼저 깔아주겠다는 거야. 설치하겠다는 이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강화로 바꾸면 안 돼요.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이해만 조금 하자고. 그리고 잊어버리자고. 하기야 잊어버려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는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자, 이 법 밑줄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요. 완화요, 강화요. 완화 동그라미. 완화되어야 이때 막 우후죽순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나니까 이때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3호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요. 자, 동그라미 1, 2번 딱 묶어놓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퍼센트가 나오면 20%가 나와. 심지어는 20%를 뭘로 바꾸느냐? 30%로 바꾸기도 하고 10%로 바꾸기도 해. 이렇게 바꿔서 냈다고. 20%야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제가 이 순환에서 하려고 그랬어. 놓아두고 20%가 나오는 거야. 퍼센트가 나오면 무조건 20%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동글배기 1번. 여기서 한번 이해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지? 그러면 17년도 거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그러면 16년도 거 아니야. 지금 18년도니까 18년도 거는 지금 ING니까 이게 통계 안 잡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1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하고
16년도 거에 이제 개발행 허가 건수 이걸 비교해 보는데 20% 이상 증가하는 거야. 20% 동그라미 쳐요. 20%를 30%로 바꿔 쓰시면 문제 낸다고. 2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천 건이었다. 여기 광주광역시에서 개발행 허가가 16년도에. 근데 거기 20%가 들어가는 거니까 5, 20에서 6천 건 이상 일어나야 되겠네. 그렇게 일어나면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겠다. 집중적으로 광산구에 거기 일어난다. 이러면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는 이유가 광역시가 나오니까. 인천광역시 이렇게 돼야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거 제외돼야지. 광역시에 속하면 되는 거니까.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요. 20% 동그라미 쳐.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20%만 잡고 가면 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이런 내용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작년에 보니까 시끄러요. 3% 140?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에? 어떻게 또 시청에 계시나? 자, 이거 봐요. 광주광역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해 3% 이상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가 됐어. 그런데 광산구에 요 무슨 동 요 지역만 집중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26%가 증가해버린 거야. 이렇게 20% 이상 증가를 해버리면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자, 지정 절차 가겠습니다. 아무튼 기준 나오면 퍼센트가 나오면 몇 프로가 나온다? 20%. 이걸 30%로 바꾼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20%다. 요 정도만 잡아. 자, 지정 절차를 보면 동그라미 1번 주민 의견 청취 및 심의 이렇게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밑줄 긋고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면 네모였고요. 의견 청취죠. 가로 열고 의견 청취라고 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기능 심의 밑줄 긋고 심의 동그라미. 선생님들 여기 봐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단순 심의 거쳤잖아. 근데 요거는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치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 내용 아시겠어요? 고시 동글뱅이 치고. 자,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였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 열람 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시키자. 고시하여야 한다. 밑줄만 그어요. 제일 끝에. 자, 밑줄 그었어요? 자, 지정 기준. 기준은 제가 이제 제가 이순환에서 갈 거예요. 놓아두고 그 밑에 3번. 기반설치계획의 수립 이렇게 나오죠. 자, 수립권자 나와요. 기반설치계획 수립하는 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자하고 동일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밑줄 긋고. 자, 여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밑줄 그어요.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쭉 밑줄 그었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똑똑똑똑. 자, 내용 놓아두고. 자, 동글뱅이 2번 수립 의제 나오죠. 네모 엮어놓고 별표 칩니다. 수립 의제 네모 엮고 별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쭉 밑줄 그어요. 바꿔주면 틀립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지수를 기수로 본다로 갈 겁니다. 지수를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수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수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기수로 본다.
지수를 기수로 본다로 갈 겁니다. 자, 조금 이해합시다. 조금만 이해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여기에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중에 기반시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용돼야 한다.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걸요.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영역이 더 넓잖아. 왜요? 지수는 기수로 본다. 집에 갈 때는 아무나 보자. 지수를 기수로 본다요? 기수를 지수로 본다요? 옳지. 외워주셔야 돼. 지정해제 별표. 해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해마다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해마다 출제된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중요한 년이다. 여기 나오는 1년은. 놓치면 후회합니다. 2년도 아니고 1년. 중요한 년이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네모. 1년이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이다. 이제 걔가 안 할 거야. 안 웃으니까. 아이, 했으면 웃을 뻔 했겠네.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밑줄 긋습니다.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1순환에서. 자, 1순환에서 국토의 계획 법률은 여기까지만 가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8번 풀어졌나요? 자, 9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틀린 것은 뭐냐? 건물 토토토. 허가받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허가 대상이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3번입니다. 토속 채취.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해 들어갈 때 건물 토토토 허가받자. 자, 10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서에 동그라미 쳐요. 전반 신청서에 동그라미 쳐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는 밑줄 그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하고 합니다. 포함하여 해부르면 틀려요. 제외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됐어요? 자, 3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이 집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있다. 자, 3번이 틀렸죠. 4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5번. 특별시장 등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을 봅니다. 자, 도시개발법을 봤어요. 자, 우리 190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끝내줘? 그래, 끝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사정을 해야지. 나 참. 우리 도시개발법은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생기는 거죠. 근데 2000년에 우리 신시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신도시 조성이야 하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끝내자고.
이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용은 말이죠.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공적 주체만이 수용할 수 있었다고. 공적 주체만이.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의 어떤 재산을, 토지를 어떻게 수용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우리 신군부에 의해서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 법률이고, 이런 건 개발 제한구역도 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까부순다고. 그래 택지로 개발해버려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막 아파트 단지 조성해버려. 그게 일기 신도시들이라고. 평촌, 삼본 뭐 이런데, 일산 전부 다 개발 제한구역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시가지가 조성된 거야. 이건 2000년대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신시가지가 조성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수용 파트하고 그 다음에 토지고익정리사업법이라고 있어요. 토지고익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일본에서 들어온 법인데 환지 방식을 규례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폐합해가지고 수용 파트와 환지 파트를 규례해 놓고 있는 도시개발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도시개발법은 민간도, 사인한테 민간 시행자도 수용권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져.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뜨면 틀린다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그래서 민간한테도 수용권을 줄 거니까 니네들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이게 도시개발법이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포인트는 민간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거든. 무조건 수용이라는 건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공적 주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등의 공적 주체만이. 그러나 이건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수용 방식으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법 조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별표를 치도록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는 것만 보고, 타이틀만 보고 한번, 뭐 연필로 할 것도 없어. 190쪽 뭐가 나오는 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190쪽에 보니까 개발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그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넘어가 보면이 뭐가 나오는가 보자고. 사실 193쪽에 그러면 개발계획이 뭐냐 하면은 여기 암이 처리된 부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개발계획의 내용이 쭉 18번까지 해서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 대통령령은 지금 시행령이라고. 시행령에 이걸 보면 더 있겠어 없겠어? 에? 있겠지. 그 내용을 실어놓지를 못한다고. 너무 많으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엮으면 3배 든다 그랬지. 3배 책이. 그러면 3배로 책을 갖다가 자세하게 엮었다 그래서 그 학원 오실 분 한 분도 없어. 거기 가면 공법책이 백과사전으로 되어 있어. 소문 나버리는 순간 다 떨어져 버려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얄프름하게 엮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엮기 시작하면 이게 3배 분량이라니까. 그러면 193쪽에 개발계획의 내용이다 해서 이런데, 이런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와. 근데 나오면 맞춰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저의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잘 따라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행지를 가면 가이드가 쫙 설명이 들어가. 그러면 뭔가 알려고 맨 앞에 서서 잘 들어야지. 제 뒤에 가서 담배 피고 혼자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이러면 안 돼. 제가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를 잘 따라 주셔야 돼. 그러면 부동산 공부에서 한 70점 맞아가지고 10점을 공시세법에 주자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가자고. 자, 그럼 한번 넘어가봐. 넘어가서 194쪽을 보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계획이 나왔지?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요? 여기는 계획이 먼저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할 때 아무데나 지정하지 말고 계획 잡아서 지정하자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이제 됐어.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딱 넘어가면 196쪽을 보니까
지정대상 규모 해가지고 나오죠. 살짝 보니까 만주, 상자, 생산 그랬는데 아까는 미만이었지. 이제는 이상이 나오지.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해야 돼.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이야 또. 이게 그러면 봐봐. 살짝만 이해 한번 해보게.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1만 제곱미터 하면 몇 평이야? 3,000평이라고. 3,000평은 건물 한두 동만 규모 있는 거 한 동만 두라도 도시개발 사업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 그러니까 맨날 무슨 놈의 뭐 이게 상무지구 같이 크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두 동 짓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야. 그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만이 되면 개발행위야? 건물 떴떴떠 해? 시계 보지 마. 자, 이제 넘어가서 보면 거기 잘 봐봐. 이해만 조금 하는 데까지만 하자고. 내가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아. 진짜요. 198쪽을 보니까 지정 절차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지정 절차를 따르자 이 말이요. 구역을 지정할 때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등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위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00쪽에 심의 거친다 이 말 나오고 지정했으면 4번에 고시하자 이 말 나오지. 잘 봐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는 뭐 기초조사 등 막 이런 말 나오고 뭐 심의 거치 의견도 듣는다 막 이런 말 나오죠. 라고 지금 무슨 법이야? 지금 여기 책에 펴놓은 법은 도시개발법이지. 도시개발법이지. 도시개발법에서 구역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뭐 의견 청취도 이런 거 하고 이제 다 했으면 고시하자 막 이게 나오지. 따라서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구역은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이 지문이 떴어. OX X지. 도시개발법에서 지정 절차를 기울여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문이 뜬다고. 도시개발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땡이라니까. 여기서 하고 있잖아. 여기서 기초조사 느닷없이 왜 내가 도굴 목소리가 나와? 이게 나 미치겠네. 여기 나와 있잖아. 도시개발법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음에 설명해. 제가 또 괜찮아요.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205쪽을 봐봐. 205쪽 다 봐봐. 205쪽을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시행자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공공시행자도 있고 밑에 보니까 민간시행자 5번을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네. 205쪽 그죠? 이런 자도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래 이제 넘어가봐. 쭉 넘어가서 넘기는데도 그냥 많이 넘겨버려. 그냥 211조 211조에 가면 도시개발 조합이 나와. 조합이 이 조합할 때 이 가장 임팩트 있는 개그가 하나가 나가. 그거 집에 가서도 또 써먹을 수 있어요. 1년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한 이런 개그가 조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된다. 기대해도 괜찮아요. 이거 혼자 자다가도 웃어요. 생각하고. 다른 개그는 여기에서 안 웃으면 별로 뭐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거든. 근데 그건 생각할 때만 생각나기만 하면 혼자 싱글벙글 웃고 다녀요. 자, 조합은 왜 나와야만 되는가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그가 대단한 개그가 나갑니다. 자, 217조 왜 개그 하지도 않았는데 웃어? 그러면 하면은 까무러치겠네. 자, 217조 보면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실시계획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 따라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한다? 옳지, 시행자가 작성한다. 그 정도면 또 대단하다. 자, 대단하다. 자, 221조.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시행방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행방식이 나와? 제일 밑에 도표 보니까 환지방식 나오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 나오죠? 혼용방식 이렇게 나와? 그런 방식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넘어가 보면 수용 사용방식이 뭔가 224조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 보면 쭉 넘어가면 한참을 넘겨. 그냥 읽기도 싫고 넘기기도 한 10분간 넘겨야 돼. 232쪽
거기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하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방식하고 이걸 규율해 놓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이제 준공검사 248조 다 했으면 준공검사 받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다음 주에 수업을,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일순환에서 할 내용만 짓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리고 나머지는 이순환으로 또 돌립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한 번 공부할 때마다 이 법 하나씩 끝나갑니다.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하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하고 1순환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농지법은 2순환에서 갈 거예요. 자, 늦은 시간까지 쓰였습니다. 수업 마무리 지켜요. 안녕히 가십시오.